이미 1943년 루즈벨트와 처칠이 만나서 맨해튼 프로젝트 같이 하자고 할 때부터 같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기술도 당연히 둘이 공유한다 라는 걸 다 협의를 쳤는데 죽어? 누가? 이 양반이 죽었어! 갑자기 죽은 거야. 가나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맨해튼 프로젝트 나치 독일이 핵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맨 처음에 핵개발을 독자적으로 시작한 건 영국인데 미국이 영국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형 우리 핵개발 같이 하자 이랬는데 영국이 발로 그냥 걷어차버렸다. 근데 이후에 역전이 된겨. 미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이었던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영국을 추월하고 무려 핵무기 개발 공정이 90%가 완성이 되었었다. 그러자마자 이제 영국이 미국 발로 깔 땐 언제고 영국이 미국한테 미국아 같이 해야지 우리 또 같이 이제 나치 독일을 막기 위해서 뭐 별의별 구실놈의 별 짓거리 다 하면서 그냥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셋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 맨해튼 프로젝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1945년 8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무기를 투하하기까지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핵무기가 미국만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했다. 어떻게? 컨트롤 C 컨트롤 V 맨해튼 프로젝트에 스파이 오지게 심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근데 맨해튼 프로젝트를 미국이랑 영국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핵무기 기술을 이제 줘야지. 그러려고 공동 개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애초에 핵무기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개발이 다 되면 영국한테 핵무기 기술을 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미 1943년 루즈벨트와 처칠이 만나서 맨해튼 프로젝트 같이 하자고 할 때부터 같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기술도 당연히 둘이 공유한다 라는 걸 다 협의를 쳤는데 죽어? 누가? 이 양반이 죽었어! 갑자기 죽은 거야. 대외비로 각국 정상 간의 대외비로서 협의를 했는데 이 양반이 1945년 4월에 죽어요. 그리고 이 양반 죽고 나서 그 다음 미국 대통령을 바통을 누가 받아요? 당시 루즈벨트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이 양반이 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둘이 얘기 다 했다 그랬잖아. 핵무기 공유하기로.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처칠아 핵무기 기술을 왜 우리가 영국 니네한테 줘? 루즈벨트랑 처칠이 그런 얘기했다는 증거가 어딨어 도대체?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트루먼은 루즈벨트 죽기 전까지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잘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극비해서 하던 게 뭐다? 맨해튼 프로젝트다 이 말이. 그래서 루즈벨트 죽고 나서 이 양반도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 그러자마자 문제가 뭐냐면은 1946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죠. 요때 요게 통과됩니다. 맥마흔 법안이 통과됩니다. 1946년 8월 1일 원자력 에너지법에 포함된 법안. 미국 내에 있는 이 수많은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원천 차단 금지시켜야 된다. 여기에 이분께서 사인을 하셔. 사인을 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로 핵무기 기술이 가는 건 어떻게 된 거다? 요단강을 건넌 거다. 1946년 8월 1일 맥마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처칠은 내놓으라는 얘기도 하는 것도 참 의미 없어지고 이제 사실상 끝난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 자꾸 통수를 맞으니까 개빡쳐서 이제 야 안되겠다 이거 다시 개발해 우리도 그냥 독자 개발을 선언합니다. 영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영국 외무부 장관이 비용이 아무리 들어가도 우리 대영제국 영국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만 한다. 이제 세상이 변했거든.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있고 수많은 없는 나라. 이제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핵무기 없는 나라들을 쥐락펴락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영국도 그 좌지우지가 되는 그냥 그런 나라가 된다? 대영제국이 지금까지 어떻게든 식민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든 외교를 써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국가의 외교적으로 이득이 되게끔 했던 그 영국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말이야. 영국이 당시에 절대로 핵무기를 어떻게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 앞으로 핵무기가 탄생한 이상 핵무기가 없으면 강대국이 안 된다. 그리고 대영제국은 다 나가야 된다.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드립 첫에서 식민지 다 나가리 찢어지고 있고 2차 세계대전이 또 뻥 터져가지고 오지게 전쟁해가지고 또 돈도 그지같이 없어지고 더 이상 이제 대영제국이 아니에요.
그냥 영국이지 이제. 이 상태에서 핵무기까지 없으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핵무기에 그렇게까지 영국도 미국이 안 준다고 해도 어떻게든 독자 개발을 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려고 했던 거다 이 말이야. 게다가 1949년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제판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바로 소련도. 그러니까 이미 영국은 그런 생각이 있던 거야. 여기 영국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옆에서 소련도 계속 지금 넘실넘실 내고 있는데 소련까지 핵을 만들면 우리는 그냥 된다. 소련이 나대도 아무것도 소련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는. 만약에 소련이 핵무기까지 생겨서 계속해서 잠식해오면은 전쟁을 벌여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럼 미국이 도와주나? 미국도 물론 도와줄 수 있겠지만 미국만 믿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그 매너리즘과 정신이 해이한 거지 그게. 그래서 핵무기를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난리를 쳤다 이 말이야. 다행인 건요, 여기 미국 맨해튼 프로젝트 누가 공동 개발했댔어? 미국이랑 영국이 같이 공동 개발했다. 달리 말하면 여기 끝나고 이제 귀국하시는 분들 있잖아. 요거 끝나고 이제 귀국하시던 수많은 영국의 핵 물리학자, 핵 과학자들이 또 계시잖아. 그분들 덕분에 핵 개발이 생각보다 상당히 영국의 핵 개발이 빠르게 진전이 있어집니다. 1947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고 6년 만에 1952년 10월 3일 호주 몬트벨로 섬에서 허리케인 작전이라는 이름의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당시에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에 영국 총리였던 클레멘트 애틀리가 우리도 이제 핵무기가 생겼다. 미국 쟤네는 지들은 어른이고 우리 대영 제국을 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국제정치적으로 핵무기가 어마무시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멘트에서. 이제 1952년에 영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시점에서 전 세계의 핵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소련, 영국. 이제 3파전이 됐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소련이든 셋 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우리 셋이 짱! 우리밖에 없다고! 전 세계는 우리 셋이서 이제 다 쥐락펴락 주무르면서 다 우리가 다 결정하자고 이러고 있었어요 셋이서. 근데 소련이 위성을 쐈다는 거야.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전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라는 위성을 쐈다는 게 전세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뜨기 시작합니다. 위성을 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핵무기 쏠 때 어땠어? 원래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무기 쏠 때 어떻게 쐈어 자기들? 가서 떨궜잖아 비행기로 슝 하고 가서 떨구고 오 씨발 졸라 이랬잖아. 근데 이제 소련이 위성에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버튼 하나로 슝 우리 안가 글로 뭐 굳이 뭐 전투기를 띄우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미사일이나 로켓을 쏴서 성공을 시켰다는 거는 미사일 기술이다. 사실상 저 멀리 있는 국가에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진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련이 개발을 했다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요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핵무기로 경쟁하고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소련이 위성을 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소련 서기장이 누구예요? 크루시초프. 이 양반이 소련 서기장 할 때 공공연하게 얘기해서 공공연하게 우리 ICBM 기술 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그 당시에 근데 그 소리 했을 때 미국이랑 영국이 헌 떨지 말고 꺼져 개구라치지 마 이랬었어. 근데 실제로 이게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딱 뜬 거지. 영국이랑 미국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야 저 어떡하냐 이제 됐다 이거 진짜 이랬던 거죠. 자 어찌됐든 소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성을 1957년에 쏩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바로 그 같은 해에 쏴요. 57년도에 급하게 같은 해에 쏘는데 1m 올라가자마자 빵 터져. 1m 올라가자마자 뻥. 근데 그나마 그 다음 해에 성공을 해요. 1958년 요때 익스플로러 1호라고 1958년 1월 31일 1957년 이제 말에 가을에 쐈잖아 소련이. 그리고 몇 달 뒤에 바로 익스플로러 1호로 자존심 회복을 성공합니다.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고 스푸트니크 1호 2호에 이어 소련이 2번 쏜 걸 성공했고 그 다음 3번째로 성공을 했다는 위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소련이 위성을 저렇게 계속해서 성공시키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소련이 어마무시한 위협이다. 어마무시한 군비 경쟁이 시작됩니다. 군비 경쟁이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한 개 가지고 있고 얘가 한 개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가 새로운 무기를 또 한 개 개발했대. 그러면 우리는 2개 가져야 된다. 이 짓을 하는 게 군비 경쟁이에요. 이제 미소 군비 경쟁. 냉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딥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미 이건 뭐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뭐 소련이 위성을 쐈다,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미 진작부터 미국은 1945년 이전부터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 위성을 소련이 쏜 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됐을 뿐이지 이미 1930, 40년대부터 소련 견제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그래서 1949년 진작부터 그때부터 뭘 만들어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 친미
친미국 진영, 친미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파괴하는 저 공산주의 세력, 저 소련에 대항하자.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집단안보 체제, 나토라는 어떤 이 집단안보 체제의 회원국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집단안보 체제 같은 게 재등장한 겁니다. 이 나토도 등장하면서 소련을 이제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겠죠. 소비에트 연방 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미 지금의 독일 절반, 폴란드, 구소련과 함께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로 미국은 포기를 안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친소련 국가들이 확대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전범국이고 나발이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소련 견제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독일을 치켜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나토를 설립한 1949년으로부터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나라예요? 연합국들한테는 쳐죽일 국가였어. 나치 독일이라서 진짜 완전히 절대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저 국가를.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일을 미국의 편으로 만들고 독일을 다시 경제를 재건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소련을 막아야 되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범국이고 자주국간을 일단 지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난리를 치는 거야. 누가? 샤를 드골이.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